부자들은 왜 달러를 좋아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환율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KB국민은행 자본시장그룹에서 국내 경제 그리고 환율 조사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환율은 그동안 수출 및 수입 등 환전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주요 관심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 개인들도 외환 투자 관점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외환 투자는 포트폴리오 투자나 아니면 나중에 여행을 위해서라도 미리 싸게 환전하려는 수요도 많아졌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외환 관련해서 외환 환전 플랫폼이나 다양한 외환 관련 상품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처럼 외환 관련 투자를 위해서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론적으로 환율은 양국의 금리차로 결정이 되는데요. 또는 양국의 금리차에 대한 시장의 전망, 기대 등이 환율 변동의 주요 배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22년 3월에는 미국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에서 2023년 7월에는 5.50%까지 무려 5.25%포인트를 인상을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기준금리를 0.5%에서 3.5%까지 3.0%포인트 인상을 했는데요. 이렇게 양국의 금리 차는 한국이 0.25% 높았지만 이제는 미국이 4.5%, 한국이 3.0%로 금리 차는 1.5%포인트 역전되었습니다. 이는 원화보다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원화보다 달러를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하겠죠. 달러 환율이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이유 역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당장은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외화 관련하여 투자하시는 분들이 달러가 좋은지 아니면 엔화가 좋은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만약에 일주일이나 1개월 등 단기로 보신다면 사실상 어렵고 난해한 전망보다는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균 환율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율은 주식이나 채권과 다르게 양국의 금리차 또는 경제 펀더멘탈 차이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구간에서 오르내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미 달러에 대해서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달러와 원화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국내 정치 상황이나 경기도나 미국 트럼프 취임 등에 의해서 환율이 1,400원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국내 정치 불안이 해소되고 미국의 경기도나 연준의 금리 인하 재개, 과거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환율 수준을 감안하면 환율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1,400원 이상에서 환율은 과거 경험상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뿐만 아니라 일본 엔화도 많이 투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엔화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너무 많이 떨어졌다 또는 엔화가 원화보다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다. 원엔 환율이 지난 2020년만 하더라도 1,170원까지 올랐습니다. 현재는 900원 초반까지 하락했는데요. 엔화가 이처럼 하락한 이유는 다른 나라 금리를 올렸을 때 일본은 좀처럼 금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앞으로 다른 나라가 금리를 내리는데 일본은 금리를 조금씩이나마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금리 차나 상대적 가치로 봤을 때는 긴 시각에서 달러보다는 엔화가 더 유리하겠죠. 다만 요즘과 같은 트럼프 당선에 영향을 받는 투자 그리고 서학개미에 따른 국내에서의 달러 수요, 차이나 리스크 이런 주변 요인들이 달러 환율의 하방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침체를 겪은 바 있기 때문에 엔화 투자는 길게 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외화 투자는 투자 성향 그리고 투자 기간,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여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현물환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 달러나 유로 등을 현물로 조금씩 매입해서 환율이 예상보다 많이 오를 경우에는 환전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외화 관련 ETF도 계속 발행되고 있는데요. 외화 ETF는 해외 상장된 ETF도 있고 국내 상장된 ETF도 있어서 편리하게 외화 관련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화 선물이나 현물, ETF 등과 관련해서는 투자에 있어서 단점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외화 선물의 경우에는 증거금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현물 거래에서는 환전 수수료도 차이가 있습니다. ETF 투자에서는 소득세가 부과되기도 하죠. 이외에도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외화 예금도 많이 하시는데요. 외화 보험성 상품도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과세라는 점에서 이를 염두하고 장기로 적립식을 하거나 혹은 거치식으로도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환율은 투자 관점에서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국내 투자도 중요하지만 해외 투자 역시 분산 투자 관점에서는 반드시 고민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에도 성공적인 선테크를 KB가 응원합니다. 투자의 경계를 넓혀라.